근데 북한은 좀 방명용 책자 형태로 해서 연설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방송 매체 보면 뭐 프롬프트 이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해퍼레이드 끝나면은 김정은의 어떤 직접 육성 연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거는 뭐 사회주의 청년동맹 모습 같고요. 사로청이라고 하는데 그 학생들의 중국 공산당의 공청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걸 본따서 사회주의 사로청 그 최룡해가 크게 관여했고 관여했던 학생들로 이루어진 어떤 근위 조직이죠. 그런 형태에서 사로청 젊은이들이 어떤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고요. 그 하이라이트였었던 신무기들 공개는 이제 거의 끝난 것 같고요. 끝났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은 김정은의 어떤 연설이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좀 되겠군요. 이 행사가 다 끝날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 화면이 보이죠. 이 평양에 있는 어떤 그 주요 평양에 사는 그러니까 지배연합 세력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인물입니다. 뭐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라는 깃발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재작년 행렬을 볼 때는 저때 이제 여러 가지 이걸 끝나면 이제 이른바 애민 정책으로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뭐 소학교 같은 거를 의무 교육으로 한다라든가 지금 이런 형태로 해서 북한의 대내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으로 펼칠 수 있고요. 오늘 하루 그러니까 북한은 휴일입니다. 공휴일입니다. 공식적으로 공휴일인데 오늘 이제 겹치기 하면서 우리는 이제 토요일에 해당되는 날인데 4.15 북한의 태양절은 공휴일입니다. 북한을 바라볼 때 저것이 사람이 어떻게 열광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의구심했지만 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저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군으로만 하면은 우리 실질적으로 유사시에 북한은 어려서부터 적대적 개념을 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북한군이 한국군에 대해서 유사히 전쟁을 하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주점 없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지금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이 계속 진행되는 모습 보시고 계셨고요. 조금 전에 카드 섹션뿐만 아니라 뭐 주민들이 굉장히 환호하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었죠. 지금 외신 기자 200명이 지금 들어와서 취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지금 굉장히 과거와는 그전에는 카드 섹션 부분만 했었는데 지난 토요일 미국이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중국이 반발하고 있죠, 당연히. 동북아시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또 하면은 미국이 폭격할 것이다. 이런 외신 보도가 이어지면서 한반도 4월 위기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의 정석 시간에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통일연구소 유영재 연구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여간 미군에 관한 최고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유영재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군 문제와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과찬이죠? 네, 과찬입니다. 자, 우리 이형재 위원님 시작하자마자 제가 매기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예. 그건 사실이니까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여러 연사들 만나 뵙지만 우리 유영재 위원님만큼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바로 안 나오는 게 없으시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최고 권위자 맞습니다. 자, 유영재 위원님, 일단 칼빈슨 항공모함이 이게 대체 어느 정도의 항공모함인지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 항공모함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국의 항공모함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소규모의 전쟁을 치를 정도의 그러니까 소규모 나라들의 군사력을 맞먹을 정도의 그런 이제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죠. 미사일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전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 자체로 소규모 전쟁을 치를 정도의 그런 이제 전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칼빈슨호가 이제 한반도 주변에 이제 진입한다고 하는 것은 북 입장에서 볼 때는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구글에서 칼빈슨 항공모함을 검색해 봤는데
야,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이 전투기가 몇 대를 이렇게 실려 있는지. 최소한 아마 80여 대 정도를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거기서 이제 발진을 해서 북한을 이제 폭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북으로서는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죠. 추진 시스템이 원자로 2기, 네. 비행갑판이 76.4m, 길이가 333m. 이게 네. 그 중국의 최고 항공모함은 또 리아오닝이라고. 비교가 안 됩니다. 중국의 그 항공모함은 이제 초기 작전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거의 이제 시험 단계를 조금 넘어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 미국의 항공모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보니까 36대밖에 탑재를 못하네요, 보니까. 네. 예. 네. 하여간 그렇군요.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모든 옵션을 준비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 북한 타격까지 포함한 옵션이겠죠? 보도들이 많이 나왔죠. 그 미국 이제 의회 청문회나 이런 데서도 이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 이런 이제 미국 당국자들의 이제 발언들도 있었고 한데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보도되기로는 대북 선제 공격 중심으로 많이 이제 보도가 됐어요. 예, 예. 그런데 실제로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를 냉정히 따져보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이 낮다. 네. 아니 온갖 그 위협은 다 공갈이었습니까 그럼? 우선 이제 왜 가능성이 낮은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예. 우선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면 핵심적인 시설들을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핵 시설이라든지 미사일 발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격해야 될 텐데 이 핵시설, 미사일 시설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1994년도 1차 북핵 위기가 있었을 때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 페리 장관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른바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외과 수실직 타격을 영변 핵시설에 이제 하려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다가 일보 직전에 이제 그만둔 바가 있는데 피해가 너무 크다 해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94년과 지금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북의 핵시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격을 했을 때 핵무기로 반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성공 가능성이 낮고 또 반격에 이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또 이게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섣불리 공격을 이제 벌이기 어렵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북한이 반격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반격한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주한미군 시설이라든지 주일미군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국군도 거기에 만약에 참가를 하게 된다면 한국군에 대한 또는 남한에 대한 공격도 이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설사 핵무기로 공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서울 시내 그 도시가스관이 얼마나 많이 매설이 돼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폭발되면 어떤 파괴력을 가질지 그리고 뭐 핵 발전소가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핵과 같은 그런 피해가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고 2004년도 같은 경우에 합참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 연구를 한 바가 있거든요. 개전 일주일 내에 230만 명이 사상한다는 그런 결과 보고를 낸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감수하고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 이렇게 상정하기 어렵고 또 한 가지는 국제법 위반 문제, 전쟁 책임 문제가 나서게 돼요. 지금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을 했잖아요.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가 침략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유엔 결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리고 상대방의 공격이 없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게 되면 침략이라는 그런 규정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선제 공격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트럼프 외교안보 진영이 모든 옵션을 검토한 후에 군사적 공격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 공격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하지만 문제는 이것 자체로서 북에 대한 무력의 위협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유엔 헌장에 보면 무력 위협도 금지하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7천만 결의를 핵전쟁 위험의 볼모로 이제 삼게 된다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태죠. 그래요. 그 참 위협하는 것도 이거는 국제법을 어기는 것이고 선제 공격하는 것도 역시 뭐 국제법으로 문제가 없고 그게 북한이 만약에 반격을 하면은 그 자위권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물론이죠. 그러니까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다고 한다면 반격을 하는 것은 자유권에 해당하죠. 만약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타격을 한다면은 이제 미사일 실험할 때 그거를 이제 요격시키는